테슬라의 모델 S와 X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자동차를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와 충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의 14조 원 중국 잭팟 소식과 테슬라 에너지 소식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테슬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소식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간단한 뉴스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와 중국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문제로 으르렁거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칩인 H200의 구매를 공식적으로 처음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중국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우리도 화웨이 칩을 쓰자, 미국 거 쓰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결국 백기를 들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번에 승인된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초기 물량만 수십만 개 수준이고 돈으로 따지면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파는 칩은 예전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췄던 칩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없어서 못 파는 최신형 H200, 호퍼 200입니다. 재밌는 건 이 타이밍에 젠슨왕 CEO가 중국을 방문 중이었다는 건데요. 젠슨왕의 외교력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보면은 칩 판매를 허용해 주는 대신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식의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AI 발전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겠다는 그런 실리적인 선택을 한 셈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다시 열렸으니 실적에 엄청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유럽의 FSD 소식인데요. 스웨덴 당국이 테슬라 FSD의 테스트 주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승인이 의미가 큰 이유는 단순한 시골길이 아니라 이제 스톡홀름 바로 옆에 있는 나카라는 도심 지역과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테슬라가 알아서 운전해도 된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법적인 걸림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국제회의에서 디카스 3단계라는 규정이 통과됐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자율주행차를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묶어놨다면 이제는 AI가 상황을 봐서 차선을 바꾸고 주차도 하게 해주자 라고 규제를 확 풀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유럽에는 상호 인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한 국가에서 이거 안전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승인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2026년 2월에 네덜란드에서 실제 도로 주행 데모가 예정되어 있고요. 테슬라는 2026년 초부터 유럽 고객들에게 FSD를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에만 갇혀있던 FSD 매출이 이제 거대한 유럽 시장으로 확장된다는 뜻이니 주가에는 당연히 강력한 긍정 신호가 되겠죠.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과 배터리 현황을 짚어보고 갈 건데요. 2025년 테슬라 실적을 뜯어보니 에너지 사업부가 그야말로 미친 성장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마진율, 즉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률이 무려 30%를 찍었는데요. 이 자세한 거는 뒤에 그 실적 발표 내용에 제가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때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동차를 팔아서 남는 것보다 이제 전기 저장 장치를 팔아서 남는 게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제 테슬라 에너지는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걸 잘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기가 텍사스 공장인데요. 지금 텍사스 공장에는 코어텍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완성 중인데요. 여기에 테슬라의 대형 배터리인 메가팩이 300개 가까이 설치되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가 직접 만든 배터리로 전기를 저장해서 그 전기로 AI를 돌리고
그 AI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 제조 기술에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680 배터리의 건식 전극 공정이 드디어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배터리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 LG 엔솔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품질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LG가 정말 잘 만드는데요. 하지만 LG 엔솔은 안정적인 습식 공정을 사용하거든요. 이 습식 공정을 사용하면 오븐 같은 거에 이제 말려야 해서 그 오븐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전기세도 많이 먹어서 원가가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 건식 전극이라는 거는 배터리를 만들 때 전극을 말리는 과정을 없애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엄청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거를 해낸 겁니다. 이 저렴하고 강력한 배터리는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인 사이버캡과 그리고 전기 트럭인 세미트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격차를 또 한 번 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와 또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리게 들으셨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로봇 회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역사 그 자체였던 모델 S와 또 모델 X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테슬라는 2026년 2분기를 끝으로 이 두 모델을 공식 단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의 상징이었던 이 차들을 왜 없애는 걸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S와 X를 생산하던 미국 프리몬트 공장 라인을 싹 비우고 그 자리를 로봇 생산 기지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모델 S와 X는 전체 판매량의 2%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었는데요. 일론은 이를 두고 자율주행의 미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차 몇 대 더 파는 것보다 미래의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모든 걸 걸겠다는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울 옵티머스는 언제 나올까요? 테슬라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러니까 2026년 1분기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옵티머스 3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해서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론 일론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로봇을 위한 부품 공급망, 그러니까 부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해서 초반에는 생산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존 자동차 부품을 짜집게 한 게 아니라 로봇만을 위해 설계된 부품을 쓰기 때문에 성능 하나만큼은 확실히 강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일론이 만든 또 다른 AI 기업인 xAI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xAI가 가진 똑똑한 언어 모델인 그록의 지능을 테슬라의 로봇과 자율주행차라는 몸체에 심겠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AI와 움직이는 기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인 거죠. 자, 이제 돈 이야기, 실적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동차 매출 자체는 작년보다 11%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에너지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이 25%나 급증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부진을 완전히 메꿔줬거든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마진율, 즉 물건을 팔고 남는 이익률인데요. 에너지 부문의 마진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차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이 15에서 18% 정도 되는데요. 에너지 사업이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효자가 된 겁니다. 덕분에 회사 전체의 현금 보유액은 441억 달러로 역대급 현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나 관세 문제로 장부상 순이익은 조금 줄어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 회사가 쥐고 있는 현금은 아주 빵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래기술 로드맵도 착착 진행 중인데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이제 FSD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1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테슬라 차량의 10대 중 1대 이상은
이 기능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도 2026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미 그 텍사스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테스트를 하고도 있죠. 사이버트럭 역시 앞으로는 화물 운송용 자율주행 차량으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AI를 돌리려면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칩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지금보다 50배 더 똑똑한 AI5 칩을, 2028년에는 AI6를 내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칩이 모자랄까봐 미국 안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을 직접 짓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표를 마치면서 우리는 놀라운 풍요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과 AI로 인류의 노동을 대체하고 새로운 풍요를 가져오는 회사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인 모델 S와 X를 과감히 버리고 미래인 로봇과 AI에 회사의 모든 운명을 건 테슬라,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판매량 숫자보다 이 거대한 방향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당장의 자동차 판매량 감소라는 숫자에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진율 30%를 찍은 에너지 사업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멀쩡한 S와 X 라인까지 싹 비우고 로봇에 올인한 결단은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줄어든 차 판매량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회사의 체질과 로봇이라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믿고 기다려야 할 결정적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